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도도 뭔가 바뀌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내가 잘 몰라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거나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걱정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로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설명회 내용을 더욱 상세히 담은 자료집을요, PDF로 제공해서 드리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교시는 고교학점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제도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2교시는 내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3교시는요, 평가, 공동교육과정, 학부모 역할 등 그 밖에 알아야 할 것들, 이걸 주제로요, 고교학점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나머지 내용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전면 도입이 된 이후에 이제 현장의 부담감, 그리고 이제 여러 여론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2026년부터는 이제 여러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요, 변경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개념은 항상 중요하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책임 교육의 요소가 이제 들어가고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과목 선택 두 번째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자, 이게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운영 흐름도를 보면서요, 한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먼저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요. 이제 진로 학업 설계 지도에 기반해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과목 수업과 평가를 진행해서요, 이제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이수 기준에 못 미치게 된다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나 이제 추가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3년간 192학점을 모으게 되면요,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고교학점제, 이런 이름 때문에 사실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좀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그것은 이미 7, 8년 전부터 이제 이어져 온 방식이고요. 그리고 학점 취득을 통해서 졸업하는 이거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제 졸업을 안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아갈 최소한의 역량을 고등학교에서 갖추고 가르치고 졸업시키겠다라는 책임 교육의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데 이제 혹시 졸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점 이수와 졸업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경우에 이수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업 성취율 40% 이상 이렇게 되고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등 공통 과목은 이제 이후에 고등학교 학습에 이제 기반이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취율 40%라는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40%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등의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를 이제 성실히 다니는 학생이라면 이제 누구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은요, 이수 기준이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종 창의적 체험 활동 역시
학년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모두 이수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과목 총 174학점,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그러니까는 총 192학점 이상을 고등학교 3년간 취득하면 이제 졸업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1학점은요, 16차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6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 192학점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 성실히 따르고 결석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한다면요, 누구나 무리 없이 졸업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이른바 이제 최성보라고 많이 부르는 이제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공통 과목에는 학업 성취율 40%라는 이수 기준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40%가 각 과목에서 설정한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과목 배웠으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한 기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학기 말에 수행평가와 정기시험을 모두 합산해서요, 이 성적이 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될 점은요, 이 40%가 이제 원점수 40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40점 못 맞으면 무조건 대상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의미고요. 말 그대로 성취율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설정된 기준, 원점수는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미도달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서 이수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출석률 기준이 있었잖아요. 출석률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회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추가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과목 이수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알아두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하고 추가 학습은 지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수 처리가 됩니다. 별도로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학점을 이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그리고 추가 학습을 따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제 저희 같이 어른 세대에서 있었던 나머지 공부 혹은 뭐 보충 수업 이런 것과는 또 약간 결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부족한 내용을 다시 가르치고 시험 보게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상담, 학습, 그다음에 코칭, 정서 지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에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다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학생이 학습이나 이제 일상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시고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요. 너무 이제 다그치거나 하지 마시고, 이제 학생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충분히 이제 대화하고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자녀가 또 이제 방황이 좀 길어져서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나 추가 학습 기회마저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과목이 미이수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졸업을 이제 못하는 건가? 그런 걱정 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제도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이수 과목이 생겨도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미이수 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두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고3 끝나기 전까지 부족한 학점을 다시 채워서 192학점을 완성하면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교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끔씩 문의 오는 이제 내용 중에 2022 개정교육과정하고 고교학점제가 이제 뭐 어떻게 다른가요?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받곤 하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초중고 교육 전반의 기반이 되는 국가교육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고교 학점제는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전, 인간상, 그다음에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구조를 살펴보고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고요. 교과는 다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뉩니다. 보통교과는 일반고와 특목고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 그리고 전문교과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요, 자율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보통교과 안에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 등 이제 세부 이제 과목 분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2교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기본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교시에는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교시입니다. 고교학점제 학부모 온라인 연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목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결국 내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보통 교과는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며 선택과목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이렇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두고요. 2, 3학년 때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을 순차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각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감 승인 과목 등 정말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2022 개정교육과정의 보통교과 목록인데요. 엄청 많죠. 굉장히 많은데요.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표를 보시면 가로 방향으로는 이제 교과 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요. 왼쪽부터 이제 공통 과목,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차례대로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고의 경우에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목고나 특성화고, 그 다음에 교육감 승인 과목 등을 일부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보통교과 범위 안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별 교육과정이 큰 틀에서는 사실 비슷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과목의 개설 여부, 그리고 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어디서 보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보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창에 치시면 나옵니다. 학교명 검색하시고 엑셀 파일 다운받으시면은 지금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3년치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 번에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이외에도 학교별로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알림이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를 읽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파일을 이제 열어보시면 먼저 이제 아래 그 탭이 있고요. 거기서 해당 학년도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학교 지정 과목이죠. 예를 들어서 공통국어 1이라는 과목 맨 위에 있는 과목을 보시면요. 오른쪽에 1학년 1학기 학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통국어 1은 학교 지정 과목이죠, 지금.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4학점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1학점이 아까 일부에서 이제 16차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학기 동안 64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3학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공통 과목들은 주로 1학년 때 이제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지정해서 배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과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박스로 묶여있는 부분,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금 표가 되어 있죠. 세 과목에 총 9학점이 지금 배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과목당 3학점짜리 과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서 지금 여러 과목이 있는데요. 내 자녀가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그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2학년 2학기에 이제 과목당 3시간씩 세 과목 이렇게 수강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생은 아마도 과목 선택한 경향으로 봤을 때 이제 자연 이공계열 대학 진학을 이제 희망하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과목 선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예시고요. 학교별로 분명히 이런 일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의 일정은 반드시 학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5월 이후에 이제 첫 이제 뭐 중간고사라고 보통 하죠. 정기 시험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9월까지 본격적으로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학교별로 이제 교육과정 설명회 그리고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선택 과목 안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뭐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이제 수요 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2학기 시작 후 한 10월 정도까지는요. 학교에서 이제 개설 가능 과목을 확정하고 그리고 실제 수강 신청을 신청받게 됩니다. 이후 이제 학기 말까지 신청받은 걸 기반으로 학생들의 과목 신청에 따라서 시간표도 짜야 되고요. 그리고 교원 수급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제 준비할 게 많고 내년에 학교를 운영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께도 좀 어려운 과정이겠죠. 왜냐면은 과목을 골라야 하니까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학교도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학생, 학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서로 잘 소통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부 과목은 개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 결정 이후에, 그러니까는 뭐 12월, 뭐 1월 이 이후에는 내년도 이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막 세팅을 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충분한 대화와 정보 탐색을 바탕으로요, 이제 신중하게 과목을 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목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아까 못 보여드린 과목, 실제로 교육감 승인 과목까지 하면은 뭐 몇천 개가 돼요. 그러니까 생소한 과목도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과목 선택을 위해서는 당연히 각 과목에 대한 이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내에 저희가 학생 학부모를 위한 자료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탑재했으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자료실에는 상세한 과목 안내 책자 그리고 관련 학과와 직업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과목을 안내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요, 교과전담 순회 교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혹은 폐강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인천 온라인 학교, 그리고 고교 대학 연계 학교 밖 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3부에서 3교시 때 자세히 다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대학별 모집 단위 권장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별 혹은 이제 계열 학과별로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목이 제시되는지, 그리고 대학이 권장한 과목은 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반적인 경향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거나 아마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대학에서의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이 정도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자연 이공 계열, 이런 계열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 그리고 과학의 특정 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 이공 계열 진학을 이제 희망하신다면 해당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예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윗부분에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인문사회 계열의 이제 흔히 저희가 문과라고 부르는 모집 단위에서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 보면요, 별 내용이 없죠, 그죠? 특정한 과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외국어나 한문 같은 게 적혀 있는데요.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니까 사실상 특별하게 요구하는 과목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이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아무것도 이제 과목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과목이나 막 듣고 와도 된다, 이런 이제 의미는 아니고요. 예. 본인이 수강한 과목과 이제 희망 계열 전공 사이의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 전공은 물리학과 수학을, 그리고 천문학 전공은 지구과학과 수학을 공부해 오라,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모집 단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 즉 보통 교과 수준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만 제시하는 방식은요, 다른 대학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학별 권장 과목에 대해서요, 지나치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은 서울대학교만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대학별로 상세 권장 과목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저희 인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해놨으니 역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배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목 선택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의 조언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한 대학 입학처 자료집에서 저희가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먼저 왼쪽에 통계학과에 진학한 선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적의 유불리나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과목 선택을 하다 보면 등급에 따른 유불리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데요. 다만 유불리만 쫓다 보면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고 본인이 진정하게 원하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 과목을 쫓겨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는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많은 학생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조언인데요. 경제학과 선배가 했던 말이네요. 진로가 불분명하다면 기초 교과목에 충실하세요. 예,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는요, 이제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이 이제 과목 선택을 좀 어렵고 막막하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른들도 이제 돌아보면은 뭔가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길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고민, 그러니까는 진로가 확실치 않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진로가 보이고 길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줬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 아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에 대한 꿀팁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열은 1학년 2학기까지는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계열이란 자연 이공 계열 그리고 인문 사회 계열, 즉 이제 이과 문과 정도를 의미합니다. 1학년 2학기에 2학년에서 배울 과목을 이제 미리 선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해서 1학년 2학기까지는 정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까지 정하려면 사실은 또 1학년 1학기까지 학교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1학년 1학기까지 자녀분이 했던 학교 생활 경험하면서 느낀 점 이런 거 바탕으로요. 여름방학 때까지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서 생각을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꿀팁 2번째입니다. 특정 학과 집중된 과목 선택보다 계열 중심의 넓은 접근이 중요합니다. 진로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변경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수 과목 혹은 이제 과목뿐만 아니고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이 특정 학과에만 이제 지나치게 몰려 있으면요. 진로가 바뀌었을 때 참 대처하기가 어렵고 이제 난감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범용적인 과목을 폭넓게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그리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수학의 과목인 실용통계라는 만약에 과목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다만 이런 스토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흐름을 조망할 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조망하면 역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이 전공에 맞는 과목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찾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학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 좀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고요. 이 단어는 대학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 학과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특정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대학 입장에서 보는 이제 다소 좁은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대학에서는요, 이보다 좀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인 진로 역량이라는 시각으로 이제 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요, 요즘에 그 입학 후에 자퇴를 하거나 그리고 진로를 변경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대학도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전공에 맞는 역량보다는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와서 스스로 건강하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열심히 살고 이럴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그 자체에 더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저희가 과목 선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단 과목 선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활동, 그러니까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는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꿀팁 3번째입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기본 학업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면 공동교육과정 같은 추가 학점 이수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은 한 과목 이수하려면요, 사실 한 학기 동안 주말에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특별한 이제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생활기록부에 이제 고스란히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 학업 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기본 학업 그리고 생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리하게 이제 자녀분께 야, 이거 들으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실제로 이제 듣게 되는 경우에는요, 기본 학업도 힘들고 주말에도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결정하실 때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고려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이자 마지막 꿀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과목 선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학습했는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입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생 성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입 전형의 유일한 자료는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유일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요, 수업, 수행평가,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말 학생이 3년간 쏟아부은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이 흔적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과목과 그리고 학교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본질에 가깝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 3교시에는요, 평가, 수능, 공동교육과정, 학부모 역할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 학부모 온라인 설명회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교학점제의 평가, 그리고 수능 변화,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역할 등에 알아보면서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처음 살펴볼 내용은 평가 방식입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온 학생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은 역시 시험 볼 때인데요. 살면서 처음으로 등급제 상대평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많이 우는 학생도 많고요. 힘들어하는 학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고교학점제하고 상대평가는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처음 설계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절대평가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무산되고 지금과 같은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에서는요, 성적을 산출할 때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바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혹은 이제 성취평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시다시피 상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상대적 서열을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절대평가는 개인이 성취한 수준 자체만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현재 1, 2학년 학생들은요,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도 현재 3학년 학생은 9등급 상대평가죠. 5등급 상대평가 기준으로는요, 1등급이 10%까지, 2등급 누적 34%, 3등급 누적 66%, 이런 방식으로 등급이 부여되고요. 성취율은 말 그대로 본인이 해당 과목에서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과목의 성취율 90% 이상을 달성했으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아까 1교시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성취율이 원점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즉 같은 원점수라 하더라도요, 과목에 따라서 성취율이 또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과목별 평가 방식입니다. 교과 구분에 따라서 평가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표를 보시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쉽게 정리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은 상대평가 5등급과 성취도평가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일부 예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이것은 성취도 5단계만 적용하고요. 그리고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마찬가지로 성취도 3단계만 평가하고 상대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패스페일, 그러니까는 이수, 미이수로만 평가를 합니다. 예, 이 정도 알아두시면 과목별 평가 방식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8년도 수능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기존 수능은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았고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른바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과의 문과 침공 같은 현상이 막 나타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하고 겹칠 경우 해당 과목으로 선택이 쏠리는 이런 경향 등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교학점제 체제에 맞는 형태로 수능이 개편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뀐 수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수능을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표가 2028 수능 개편안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요.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수능을 보고요. 수학은 대수, 미적분, 원,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영어는 영어, 원, 투. 위 과목들을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특히 탐구 영역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문과, 이과로 나뉘어서 17개 과목 중에 이제 2과목을 선택하는 구조였다면요. 이제는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급 체계는 기본적으로 9등급 평가 체계. 아까 내신 성적은 5등급 평가 체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은 여전히 9등급 평가 체제가 유지가 되고요. 국어, 수학, 탐구는 이제 9등급 상대 평가.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9등급 절대 평가. 예,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요,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인데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26년 기준으로 관내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 과목 수와 참여 학생 수 모두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천에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형별로 보면요. 3가지가 있습니다. 거점형, 밴드형, 온라인형 이렇게 있고요. 거점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중심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듣는 형태인데요. 두 번째는 밴드형입니다. 거리상 인접한 2개에서 8개 내외 인근 학교끼리 네트워크를 맺고요. 상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형은요, 말 그대로 온라인, 쌍방향 화상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서 지역 학생이나 소규모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으로 수강한 과목은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정규 교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 시 이수 처리되고요. 공동교육 과정의 취지상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은 공동교육과정 신청 및 선발 관련 안내인데요. 이제 신청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일부 인기 과목들이 있어요. 수강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고요. 그럴 때는 또 불가피하게 수강 학생을 이제 학교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선정하는 기준은요, 이제 학생이 제출한 지원 동기 그리고 장래 희망 합쳐서 총 1000자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할 때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이 학생은 이 수업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해서 수강 학생을 선정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일정도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2학기 수강 신청은 7월에 시작이 되고요. 내년도 1학기 수강 신청은 12월에 진행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셨다시피 100개 넘는 학교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서로 학생을 교환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전에 진행되는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몇 달 전에 이렇게 실시되고요. 올해 경우 2026년의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2학기 수강 신청이 접수되니까요. 이제 곧 학교에 가정통신문 그리고 교육청에서 만든 이제 안내 자료들 이런 거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인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이 연수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는데요. 자주 들어오시면은 여러 일정이나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의 수업 운영 방식은요, 과목마다 달라서 과목 계획서를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과 후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한다면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 일과 후에 진행이 되고요.
또 힘들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수업하고 또 이제 수업을 저녁에 한다는 게. 그래서 주말에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주말에 수업을 한다면은 뭐 4시간씩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3학점 과목의 경우에 총 48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사실 부담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인천 고교학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꿈 매핑 서비스라고 해서요. 지도로 꿈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해 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다만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업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진로와 관련된 인근 학교에 좋은 과목이 개설됐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볼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온라인 학교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와는 비교하면 조금 많이 달라진 환경이죠. 인천 온라인 학교는요,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정규 일과 중에 이제 주로 공강 시간 같은 게 이제 있거든요. 고교학점제 들어오고 나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공해주고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예. 학생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온라인 학교로 뭐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다니는 학교에서 공강 시간 등 이제 짬이 나는 시간에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 이런 것들을 이제 수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온라인 학교 수업 특성상 스스로 접속도 해야 되고요. 학습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높은 학생에게는 당연히 큰 효과가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이제 하기가 힘들 테니까 자기 주도성이 높은 학생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인천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크게 개설형과 요청형으로 나뉩니다. 개설형은 온라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과목이고요. 요청형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 온라인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인천에는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목 개설을 온라인 학교에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먼저 지원하고요. 그리고 100%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요. 온라인 학교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공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대략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교육청이랑 온라인 학교 그리고 신청 학교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 나가니까 가정통신문 이런 것들 나가면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겼죠. 학교 밖 교육이라는 이제 단어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니 그러면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이제 다 인정해 주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밖 교육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 이걸로도 이제 해결이 어려운 어떤 과목이나 창체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대학 등과 협력 통해서요,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청이 이제 인증한 기관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2026년 기준으로 학교 밖 교육을 이제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7개 대학교 9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5개 대학은 고교 대학 상호 학점 인정형.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다면요, 그 학생이 그 이수한 대학교로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때 들었던 학점이 대학교 학점으로도 인정이 되는, 고등학교 학점으로도 인정이 되고, 예,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2개 대학은 고교 학점 인정만 되는,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7개 대학에서 개설한 학교 밖 교육 강좌가 9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밖 교육은 2026년 2학기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 프로그램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참여 교육 기간 그리고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고교 학점제에서의 학부모 역할입니다. 총 8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예, 하나씩 살펴보면요.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상담가, 그리고 진로 탐색을 돕는 탐색가, 교육과정의 조언자,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경 조성자, 과정 중심 평가를 응원하는 응원단, 학점 이수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멘토, 그리고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정보 분석가, 다양한 배경 지식의 확장을 돕는 조력자, 이렇게입니다. 정리해보니까 참 할 일이 많네요. 그죠? 나열하고 보니까 이게 꼭 고교 학점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 역시 부모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바로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상담가입니다. 사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자녀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사랑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의 고교학점제 여정을 응원하면서요.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